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랜덤 숫자를 채우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서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채운 다음에 여기에서 배열을 정렬하고 있죠.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앞에서 만든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새로운 배열을 채운 다음에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넘스에는 여전히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지 않고 넘스를 직접 정렬하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정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동 완성을 보면 그냥 소트가 있고 소티드라는 게 있죠. 둘 다 배열을 정렬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제는 소트와 소티드의 차이, 이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소티드에서 옵션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서 설명을 보면 엘리먼트의 시퀀스를 정렬해서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먼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엘리먼트 컬렉션에 저장된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시퀀스는 배열처럼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타입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배열에 저장된 값을 정렬해서 리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리턴 타입을 보면 self.elemen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서 잠깐 봤던 건데 배열에 저장된 값의 타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제네릭이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배열에 int가 저장되어 있다면 int가 되고 스트링이 저장되어 있다면 스트링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고요. 이번에는 nums sort 해서 옵션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in place, 이거는 뜻을 보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값을 만들지 않고 현재 값에서 어떤 작업을 실행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퍼런스에 in place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값을 만들지 않고 현재 값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컬렉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했었죠. 배열, 딕셔너리, 셋처럼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하는 타입들을 일반적으로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배열을 직접 정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언 부분을 보면 뮤테이팅은 지금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몰라도 되고요. 여기만 보면 리턴 타입이 없죠. 현재 배열을 직접 정렬하니까 정렬된 새로운 배열을 리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리턴 타입이 있어요. 기존 배열을 정렬해서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sorted를 sort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죠. sort는 새로운 배열을 리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수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값이 없으니까. 자, 선언 부분은 삭제할게요. 그리고 뒤에서 sorted nu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지웠으니까 이거를 모두 nums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이제 새로운 배열을 만들지 않고 바로 정렬하니까 배열의 크기만큼 메모리가 절약됐어요. 물론 정수 7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크기긴 해요. 그래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물리적인 메모리는 많이 넣는 게 좋죠. 요즘은 개발 툴이 메모리를 많이 먹으니까 메모리가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거거 익램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거거 익램. 메모리는 클수록 좋다. 근데 컴퓨터를 살 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램을 넣는데 그 컴퓨터로 코드를 짤 때는 메모리를 최대한 적게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아이러니죠. 다시 돌아와서 스위프트에는 스위프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함수와 메소드, 타입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프린트 함수, 그리고 int, string 타입,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sort와 sorted,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스위프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sorted와 sort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ed 아니면 ing로 끝나면 보통은 원래 값을 그대로 두고요. 어떤 원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의 결과를 새로운 값으로 리턴해줘요. 반대로 ed나 ing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sort처럼 일반적인 동사 이름이라면 새로운 값을 리턴하지 않고요. 그냥 원래 값에서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다른 예를 볼게요. 이거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죠. 이렇게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 append를 보면 append가 있고 appending이 있죠. 자, append. 여기에는 뒤에 ed나 ing가 없죠. 그래서 원본 문자열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한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str이 여기 있어서 그러네요. 이거는 지우고. 자, 실행해 보면 값이 바뀌었죠? 원본 문자열에 그대로 연결됐어요. 다시 여기에서 출력해 보면 연결됐죠? 이번에는 appending. 그리고 느낌표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str을 확인해 보면 appending이 리턴하는 문자열에는 이렇게 느낌표가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느낌표가 없어요. appending은 원본 문자열에서 파라미터로 전달한 문자열을 연결한 다음에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거든요. 원본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str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이름만으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작업을 했는데 작업 전과 후에 값이 바뀌는 함수 또는 메소드 이런 것들이 이런 패턴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차차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가 필터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배열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리턴하는 메소드거든요. 검색 결과가 있던지 없던지 배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값이 바뀌지도 않고 순서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런 패턴의 함수나 메소드는 앞에서 설명했던 패턴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동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본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이것도 보다 보면 금방 감을 잡을 겁니다. 어쨌든 ed나 ing로 끝나는 것들은 이렇게 append 아니면 appending 두 가지 버전이 나란히 표시될 거니까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 프로젝트로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처음 실행하면 이 상태에서는 뷰가 동그랗게 깎이고 있죠. 여기에서 커맨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왼쪽이나 오른쪽 회전시켜 보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서클이 아니라 라운디드 렉탱글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에서 또 챌린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챌린지를 해볼게요. 우리가 회전을 시키면 여기는 동그라미인데 여기에서는 라운디드 렉탱글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세로 방향으로 돌려두고요. 코드로 와서 여기를 볼게요. 코너 레디어스를 바꾸는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코너 레디어스를 너비의 절반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 레이블의 너비는 어떻게 결정되죠? 메인 스토리보드를 보면 우리가 레이블을 스택뷰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스택뷰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레이블들을 필 이퀄리니까 여백을 빼고 균등 분할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뮬레이터로 가서 여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화면의 너비가 이만큼 커진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너비를 균등 분할하니까 레이블의 너비도 커지는 거죠. 근데 코너 레디어스는 세로 방향에서 계산했을 때 그대로죠. 지금처럼 시뮬레이터가 가로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번에는 처음에 코너 레디어스를 계산할 때 이 너비, 지금 이 너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코너 레디어스 값은 세로에서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겠죠? 다시 세로로 돌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때도 코너 레디어스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코너 레디어스가 지금 너비의 절반보다 훨씬 더 큰 값이니까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회전시킬 때마다 코너 레디어스를 다시 계산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구현한 뷰 디드 어피어는 화면이 표시된 직후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별한 메소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런 메소드를 콜백 메소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화면을 회전시킬 때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도 있겠죠. 뷰 윌 트랜지션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게 있을 겁니다. 화면을 회전시키면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새로운 화면의 크기가 전달되거든요. 여기에서 너비가 더 크면 가로, 높이가 더 크면 세로가 되겠죠.
이 메소드는 구현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코디네이터가 전달되죠. 여기에 접근해서 애니메이트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클로저를 공부하지 않아서 이 코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부분에 회전시킬 때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넣어두면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화면을 회전시킬 때마다 코너 레디어스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숫자만 볼게요. 이 상태에서 회전시키면 이렇게 바뀌죠? 코너 레디어스가 바뀌고 다시 서클이 돼요. 다시 세로로 바꿔도 여전히 서클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챌린지를 하나 할게요. 지금은 첫 번째 레이블만 바뀌고 있죠? 나머지 레이블도 바뀌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세요. 다 해보셨죠? 같이 해볼게요.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은 그냥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서 숫자를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숫자만 바꿔주면 돼요. 다시 해보면 돌렸을 때 모두 다 코너 레디어스가 업데이트 되니까 다 동그라미가 되죠. 다시 돌려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코드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문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모두 지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포문을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요. 지금은 인덱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enumerated는 지울 거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labels라는 배열에 이 배열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labels는 view did appear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상수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소드에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레이블스를 이거를 한 단계 위로 옮겨서 잘라내기 할게요. 이거를 잘라내서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모두
그러니까 모든 스코프에서 접근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거는 초기화 시점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인스턴스 초기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공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안 되니까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울렛을 연결했는데 여기에서 보통은 1대1로 연결되거든요. 아울렛은 뷰와 1대1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 아울렛을 반복해서 처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배열에 담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옵션 키를 누르고요. 메인 스토리보드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열릴 거고 다시 아울렛을 연결할 건데 자, 첫 번째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드래그 아니면 여기에서 해도 돼요. 여기에서 해도 되고 여기에서 해도 됩니다. 어쨌든 컨트롤 드래그 하시고 자, 원래는 우리가 커넥션을 아울렛으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울렛 컬렉션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름은 레이블스. 우리가 앞에서 연결할 때는 그냥 레이블 이렇게 단수로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개를 연결할 거니까 이렇게 S를 붙인 거예요. 연결하고요. 타입을 보면 얘는 그냥 UI 레이블인데 얘는 UI 레이블 배열이죠. 그래서 아울렛 컬렉션 하나에 여러 개의 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컬렉션 외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이걸 뷰로 드래그해서 연결하면 돼요. 연결, 순서대로 연결할게요. 4, 5, 6, 플러스는 할 필요 없고 마지막 7.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커넥션 웰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다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오버해 보면 연결된 레이블이 모두 강조돼서 표시되죠. 플러스를 뺀 나머지 모든 레이블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 연결된 거죠. 이제 레이블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된 모든 레이블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코드가 바뀌냐? 이제 여기에서 레이블스에 접근할 때 이렇게 셀프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튜플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루프 상수로 바꿔야 되고요. 나머지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연결된 레이블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울게요. 다시 실행해 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코드는 훨씬 단순해졌죠.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우리가 앱을 만들면서 여러 개의 뷰를 동시에 초기화할 때 특히 지금 이 코드처럼 속성을 같은 값으로 초기화할 때 이전처럼 배열에 담아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울렛 컬렉션으로 연결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뷰를 연결할 때 이렇게 아울렛으로 연결하고 다시 아울렛 컬렉션으로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필요하다면 둘 다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다시 여기로 가서 여기에서 셀프를 빼면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레이블스에 접근하는 코드인데 여기에서는 셀프를 안 써도 문제가 없어요. 위치를 보면 여기는 클로저 아니고요. 여기는 메소드 아니에요. 이렇게 클로저 안에서는 밖에 있는 값에 접근할 때 반드시 셀프를 붙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메소드 안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셀프를 붙이는 게 정석인데 같은 타입 안에서는 이렇게 셀프를 생략해도 돼요. 자, 이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클로저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 왜 셀프를 붙여야 하는지도 며칠만 더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설명했냐?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왜 셀프를 붙여야 되는지 질문이 매번 나오거든요. 그 질문에 미리 답변을 한 거예요. 이번 시간을 끝내기 전에 이미지를 하나 볼게요. 자, 이런 간단한 이미지인데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처럼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고 생소한 용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해해야 하는 개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법은 한동안 내가 평지를 달린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야 돼요. 평지를 달리면서 꾸준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공부했던 개념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한 번에 확 이해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때는 평지가 갑자기 가팔라져요.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계단이 될 수도 있고요. 뒷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절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걸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평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평지를 달리면서 삽질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확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계단식 발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초반이지만,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억지로 숨기는 이상한 강사와 공부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